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 충주행복교육센터가 주최하고 협동조합 하다가 주관하는 제1회 충주시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오정수입니다. 먼저 협동조합 하다 송주은 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흔쾌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주교육지원청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마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노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충주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변화의 자리에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헌장에 보면 청소년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이 어감 속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 그 속에서 그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또 주어진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인재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포럼이 열린 것에 대해서 지역 교육장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집단이 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되게 보수적이고 곁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속으로 성큼 다가가는 학교의 울타리를 허물고 마을 속에 가서 마을의 건전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또 우리가 이런 포럼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창조적 삶으로 안내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창조적인 힘을 이렇게 오셨네?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격식에 순서에 인사말 하는 것보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인사말을 미리 드렸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또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올 한 해 거의 다 갔는데요. 또 오늘이 12월 첫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줌으로도 만났었고, 또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인가요? 이쪽은? 행복교육지구 맞죠? 네, 거기에 장학사님들, 또 마을 활동가님들 같이 뵀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주류 교육이 얘기하고 있는 학력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친근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배운다고도 좀 느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끝나고 오는데 굉장히 여러 고을을 지나왔습니다. 특히 충주까지 오는 그 청주 국도는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구만요. 좀 위험했습니다. 그 큰 고을들 또 작은 마을들 이렇게 지나면서 거기에도 아이들이 있고 또 어른들이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실까. 그 중에서도 이제 충주에서 꽤 큰 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산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그 넓은 그리고 조밀하게 그 도시가 퍼져 있는 충주에서 제가 가본 곳은 중앙시장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 만든 그 공간. 제가 그 공간을 보면서 그냥 청소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것, 또 거기에서 공무원, 교사, 장학사들이 무엇인가 주민들과 함께 모색한다는 것, 이런 건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한테 주제를 주신 게 공간이었어요. 공간. 그 마을의 공간이라는 것은 삶터이고 또 생활터이고 배움터인 것이죠. 그거는 뭐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고 경제적 공간이기도 하고 교육적 공간이기도 한 이 도시 또 마을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는 건축가들이 만드나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만드나요? 우리는 중앙부처에다가 도로 놔달라고 국회의원 통해서 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의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그리고 관계 이런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아마 인간으로 보면 피가 돌게 하고 또 무엇인가 생기가 불어넣는 것이 아닐까요? 도시가 다 똑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어른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맥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지금 뭐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일본의 정치인이 썼죠. 일본의 정치인 마스다라는 사람이 써서 일본을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관료가 이건 됐습니다. 이걸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동경대 교수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남의 거 베끼기 좋아하는 연구자들은 특히 우리나라 많은 그 국책연구소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출산율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가임 여성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멸 지수를 만들어내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그
그 살아가는 사람의 힘을 빼는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안 올라가나요? 네. 어쨌든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소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간디 선생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고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근데 그 제목, 원래 제목은 마을 수아라지라는 것입니다. 수아라지는 그렇게 작은 마을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독립된 자치 구조를 갖고 있는 마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에서 간디는 도시는 마을을 착취한다. 그걸 통해서 도시가 배부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겪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실은 충주에서 키워서 서울로 보내면 우리는 그 가정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올라가고 남는 사람이 또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여기에 와서 시장한다고 의원한다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주만이 아니고 전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새롭게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 시켜서 서울로 보내는 그래서 입신양명하게 하는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과 그 사진. 하나는 인터넷에서 봤고, 근데 여기에 슬로건처럼 되어 있는 프랜카드, 우리는 이제 프랜카드, 우리는 시민 포럼이라고 되어 있고, 청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아니군요. 지속 가능한 마을계획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활동 지원.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이거는 여주에 있는 조그만 농촌 초등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학부모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본인들이 강사를 초빙했어요. 그분에게 요구한 주제가 마을에서 우리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라는 슬로건이었고요. 아까 교육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학교의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광산구에서 여러 학교를 같이 모여가지고 경기도 마을교육 공동체 담당하는 장학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할 때 주제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지금 담이 있고요. 그건 뭐 오래된 담이고 지금도 사실은 견고하죠. 강고하게 있습니다. 이 마을과 학교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담을 어떻게 넘나들 것인가, 이게 아마 오늘 주제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올려야겠는데요? 안 돼요.
어려운 거. 자료집이 있어서 자료집에 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이 되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그 미래교육 담론이 하나가 벨기에의 학습공원이라는 담론입니다. 이거는 벨기에 작은 도시의 그 프랑그르라는 지역의 교육청이죠. 교육청과 연구 집단이 함께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5일 동안 브레인스토밍해서 만든 계획인데요. 그동안 전통적인 교육은 늘 학교라는 독립체계 혹은 교실이라는 독립공간에 대해서 늘 고민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의 생태적 공원으로 보자.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논일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습 가족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아주 작은 그리고 연령대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토론에서 또 놀이에서 학습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또 두 번째 전제는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원 안에서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지렁이가 다니고 그리고 열매가 열고 다시 비가 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생태적 그런 그 자연 환경과 일치된 인간의 그런 공원적 개념이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즉 하나의 마을 혹은 하나의 도시를 학습의 공간으로 이해하자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리지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학습 공원의 목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광의적인 학습의 개념입니다. 시의원님께서 토론회에서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하고 방과후 교육 혹은 평생교육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횡으로 넓혀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럼 그거는 지금 충주에서 꼭 시행해 보셔야 되는,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은 지금의 장면이 제가 서 있어서가 교육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기획한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고도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 학습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즉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거든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기획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봅시다. 함께 키워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그 지식의 배움보다 훨씬 높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고도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학습 공헌의 목표는 잘 실현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교육의 목표를 발견하고 실현한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 공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우리는 목표를 잡아놓고 하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청소년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뭐 툰베리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한국의 툰베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친다, 점수를 많이 내서 좋은 대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대학에 보낸다, 이걸 이렇게 교육의 범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미래 교육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조짐은 사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그 대학 서열, 그리고 그것을 졸업한 아이들이 그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학력주의 교육과 다른 맥락이 미래 교육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죠. 학습공헌의 원리,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이다. 즉 아이들만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배울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삶과 나란히 하는 학습, 그리고 교사 혹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촉진자로서 무엇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촉진자로서 지렛대로서 역할을 우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24시간 7일간, 즉 매일매일 같이 학습해야 된다는 것. 잠자는 시간도 없이 학습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교육과 오늘날의 그 학교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학습의 자원들, 지금 충주에서 만들고 있는 모모학교라는 공간이나 이런 그런 공간들이 갖고 있는 힘, 그거는 그 전에는 교육적 공간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있을 거야 라고 규정하면서 거기는 교육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래 교육은 분명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상상력은 학교에 갇혀 있지 않았고 교과서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를, 마을 전체를 또 하나의 공원으로 배움을 공간적으로 새로운 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시도는 그냥 저렇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도처에서 야코펙트라고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는 그 민주학교, 이스라엘에서 민주학교라는 것을 운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거기에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으로 확장돼야 된다. 저기 모든 공간이 학교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공간이라는 걸 물리적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공간으로서 마을 혹은 사회적 공간으로서 교육센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관계가 만들어지는 곳. 아주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동은 엄마들, 아동은 엄마라고 말하기 할 수는 없지만 성인들과 만나면서 성장하고 돌봐지는 거고요. 청소년은 청년과 만나면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는 놀이의 개념이고 돌봄의 개념과 놀이의 개념,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사실은 배움이 그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배움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일본의 서토 마나부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던 분이죠. 그분이 사회권뿐만 아니라 생명권이 깊이 뿌리 박힌 공공권으로서의 지역사회 공간, 생활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의 어느 공간이라도 사실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관계 속에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움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간, 공유 공간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고 있죠. 네, 지금 충주에서도 공유 공간을 막 만들고 있고 또 교육적 교육 공간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아지트, 또 쉘터, 또 사랑방 이런 말들로 전 사회적으로 썼던 것인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원칙이랄까요?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자폐적 공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만 가면 안 됩니다. 아동만 가면 안 됩니다. 노인만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거기를 노인정이라고 경로당이라고 또 붙이죠. 경로할 사람이 있어야죠. 다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70세가 90세를 경로하나요? 이게 우리 공간을 독점하려는 그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아이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려면 경로를 막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자기네가 거기서 뭘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늘 거절당합니다. 굉장히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른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주민자치센터든 아니면 마을회관이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비어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아동과 어른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생의 공간으로, 공생의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폐적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것을 전국에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또 평생학습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읍면동에 그게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경로당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는 자기의 공간을 새롭게 의미부여할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타자와 공생적 관계를 만드는 시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요? 또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충주는 그래도 시도하고 있죠. 다른 도시는 그냥 청소년끼리만 있게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거기에는 자주성도 없고 관계성도 없는 그런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기본 원리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가, 즉 타자와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체험함으로써 배움의 공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고 가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시흥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름은 흥분의 책놀이터이고 운영은 스님들이 하고 계세요. 정왕동이라고 공단 지역에 있는 마을이죠. 그리고 시흥의 정왕동은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행정이 포기한 도시, 동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곤란이 충족되어 있고, 이제 그 곤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아이들이죠. 이 스님들이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자. 그 일종의 작은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면 이제 오게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책도 읽혀주고 자원봉사도 연결시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이거였어요. 밥 먹었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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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요. 책이 아니고 밥이구나.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아침에 일찍 진짜 간단한 밥을, 주먹밥을 해줄 때도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애들을 먹여서 보내세요.
여기 먹고 있는 장면 스님 이렇게 이제 이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공간으로 바뀌죠. 근데 제가 감동적인 건 요 사진이었어요. 뭐 같으세요? 보이시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네, 쌀하고 참치캔입니다. 그 위에는 뭐예요? 샴푸입니다. 생필품이에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스님들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 스님들이 보시한 거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있으셔서 그런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누구나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이 늘 쌀 떨어졌다는 할머니 얘기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죠. 그래서 늘 가져갈 수 있게 해놓고 그럴 때 이 친구들은 어떤 느낌일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네가 나를 키우는구나 하고 내가 이 안에서 자라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교육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이 지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확장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지금 한국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교와 지역 연계였어요. 그리고 학교 개방 혹은 지역사회 학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1950년대 중반부터 향토학교, 새마을학교 그런 이름으로 쭉 진행되어 왔던 학교와 지역, 교사와 주민의 관계에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최근에 한 10년 전후에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랑 많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은 학교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보안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보다 지역이 더 교육 자원이 많으니까 학교는 전문가들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많은 교과를 하더라도 저희 학교가 전국에서 교과가 제일 많은 학교거든요. 23개예요. 23개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24개로 나눠져 있는 교과일까요? 더 깊은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분명히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시대가 이런 교과에 갇힐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수많은 어른들, 수많은 직업들, 수많은 관계들이 이 친구들에게 아니면 어떤 공간이 분명히 이 친구들이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접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지역에서 자원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교는 분명히 교육 전문기관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학교 바깥에 훨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사들도 혹은 학교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 재원,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 또 학교 바깥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학교 쪽의 에너지죠. 그리고 마을은 혹은 지역은 거기에 제대로 사실은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혹은 뜬금없이 학교가 왜 이럴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뭐 학부모니까, 그래도 지역의 주민이니까,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한다니까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재정 지원도 이제 충주시에서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면 이제 다른 맥락과 논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여러 사업이 충주에 막 오죠. 근데 그 사업은 사실 조금씩 이렇게 연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사업, 또 보건복지부 사업, 여가부 사업, 교육부 사업, 농림부 사업을 결합하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충주가 그거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뭐 국토부 사업의 그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충주도 했고 거기에 이제 아동 청소년을 넣는 거 이런 게 이제 교육부 사업과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예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연결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잘하고 배운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에 그냥 다 맡기지 않고 우리도 교육의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민 포럼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사실은 되게 감사하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대단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학교하고 혹은 교육지원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를 주도해 가면 좋겠다. 주도해 간다는 게 뭐 꽉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주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학교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학교도 지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냥 입시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 학부모가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학교는 학부모가 이렇게 키워달라고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키고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로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학원을 보내고 있고, 학원도 청소년 아동기에 학원을 보내는 건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오해를 서로 좀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집, 학교, 학원, 뺑뺑이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집에선 죄스럽죠. 사실은 애들한테. 저는 우리 딸하고 고등학교 때 딸이 10시까지 이제 학교에 있다 오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 맨날 둘이서 먹으니까 이럴 권한이 있나? 어느 누가 딸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을 뺏을 권한이 있나? 학교가 그런 거 나 양도한 적 없는데. 그래서 일찍 오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걸 써야 돼요. 사유서를 써야 되고, 한 학기를 다 빼려면 더 어렵고요. 차라리 그래 그냥 우리가 참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 많이 그러실 거라고요.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문제, 교육의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드러내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충주 혹은 뭐 중앙탑, 연 이런 공간마다
자기네들의 교육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목소리를 아무리 내봤자 안 되니까 조직화해서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점잖게 공적 기관들하고 협상을 해가야 돼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관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아니면 시청이든 진짜 우리 주민들,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교육자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자치는 보통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그래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교육감 독재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충북은 굉장히 많이 경청하시고 그러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모든 시군의 교육 문제까지 다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군 단위에서의 그 교육의 의사결정을 하는 교육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사업으로 진행되는, 제일 먼저 했다는 경기도만 봐도, 이게 경기도군요. 마을과 학교 이렇게 해놓고 감춰놓고 꿈의 학교, 교육자원봉사, 교육협동조합 굉장히 도식적으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접근해가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시민 포럼, 마을 교육회의, 교육 민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국에서 밑에서부터, 저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는 교육자치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데, 교육자치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중앙에서 교육부로부터 쭉 내려오는 교육자치를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국가에. 교육부 장관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육 권한, 예산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위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 우리 충주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배움의 공간 안에 넣을 것인지,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거버넌스, 즉 교육의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고요. 교육적 주체들이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힘, 그리고 그들의 관계, 그 구조, 이런 거를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감, 교육장, 그리고 장학사, 교장, 교사, 그리고는 없어요. 거기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새롭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 주민, 청소년, 아동, 청년, 이런 지금은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서 진짜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교장 선생님도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 마을 교육 공동체 하라고 교육청에서 그러는데 누구랑 하지?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충주는 그래도 파트너가 있으시니까 장학사님이 시민 포럼이랑 얘기하고 또 마을교육 자치회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무엇인가 그동안 했던 우리들의 관행적 학교 구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실천들로
교육의 공론장, 늘 교육에 관한 문제를 여기 가면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정례적으로 이 회의가 있어. 라고 하는 순천에 뒤에 제가 뭐 사진도 해놨는데 정담회라는 그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고요. 그게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론장을 우리는 이제 시민 포럼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민 포럼은 더 많이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하고 그 행정 의사결정권자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이는 공간과 모이는 시간과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지를 결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구상을 지역 전체로 이렇게 내려보낸다고 할까요? 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때 그때 그 플랫폼으로서 반가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같이 합시다. 또 고교학점제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걸 제일 그 중앙에서 논의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저 지역까지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순환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뭐 이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 지역 전체의 그 다양한 사업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플랫폼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또 지금 중간지원 조직이 충주는 어떻게 명확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민간이 그 시하고 교육지원청을 중개하기도 하고 주민하고 학교를 중개하기도 하는 그런 중간지원 조직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주도 충주만의껏. 그래서 꼭 중간지원 조직이 민간에게 위탁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괴사는 민간에게 위탁됐고 시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역마다 고르게 독자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자치회라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것처럼 우리도 읍면동 단위의 학구 단위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구 단위로 교육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중학교 하나당 초등학교 2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하나 이렇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면 단위에는 아마 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나 아니면 초등학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학교가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지역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가 몇 개가 같은 학부에 앉아 있다면 중앙 학교 이름이 뭐죠? 단재 교육원 중앙탑 초등학교하고 단재 교육원 분원하고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학교하고 관계를 갖고 그런 한 학교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사결정 구조, 학교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갖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어떻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결정 구조나 아니면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같이 결합돼서 마을교육자치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게 시흥하고 순천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결국에는 주체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형 학습을 계속 장려하고 그걸 조직화하는데 마을의 활동가들이, 마을교육 활동가들, 혹은 시민 포럼의 회원들께서 좀 이끌어 가 주셔야 할 텐데, 이거는 사실 몇 년만 지나면 그 선배들이 쭉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이 다 끊어져 있죠. 단회적 1년에 뭐죠? 자기가 대입이나 고입에서 써먹을 그런 학습 동아리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내 평생에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를 아이들이 찾게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지역 청소년 연합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경기도 의정부의 몽실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천 같은데 또 지금 있잖아요. 현재 충주에도 그런 것들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의 관련성을 좀 공간적 관련성뿐만 아니고 주민의 교육은 지금은 배워서 남주냐? 라고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 근데 사실은 평생교육의 슬로건은 배워서 남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배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활동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활동이 더 중요한 학습입니다. 사회적 실천으로 나가는, 뭐 카이로프라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강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강좌 초급, 중급, 고급 계속 배우고 그러다 많은 거예요. 뭐 종이로 무엇인가 만드는 한지공예 같은 것들 배웁시다. 배워보면 처음에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기술 혹은 그 작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순환시킬 건가, 어떻게 바톤 터치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공론장으로서 시흥은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마을교육 자치회 오산, 그리고 학교 아이들, 학교의 얘기를 지역에 계속 발신하고 있어요. 동네 브리핑, 학교 안 동네 브리핑, 청소년 정책 마켓, 이런 것들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자치회가 밑에서 요구가 있었거나 위에서 제안하거나 아니면 위로부터 시도를 해보는 에너지의 출발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마을교육 자치회는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도시가 다 평생교육과 연계 사업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은 더 근본적이에요. 평생교육과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모두 평생교육과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행정조직으로서 어떤 데 국단위, 어떤 데 대부분 과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혁신교육지구를 보면서 지금 충주의 공간, 그리고 공론장, 그리고 지역과 학교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요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려고 학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이 있는 강사야, 더 잘 가르치는 강사 있어? 그거 찾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런 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니고요. 마을교육 공동체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 동원의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자원 동원의 구조는 결국 구매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는 거예요. 그 강사비를 주고 사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사교육 시장의 방식이고 우리는 관계 구조를 계속 축적해 가고 그 관계가 촘촘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훨씬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적정한데 적정한 고용이 또 일어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처럼 되게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방과후 강의 또 자원봉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걸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촘촘한 관계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제일 크게 충주에서 전체 시민들에게 발언하는 그런 출발점은 아마 시민 포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민 포럼이 지역의 교육의 공론장의 역할, 또 지역의 관과 민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최영미 장학사님으로부터 마을 공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지원청 행복교육팀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학부모 사업, 또 방과후 돌봄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영미입니다. 예,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찬 교수님께서 앞서서 마을과 그다음에 공간과 또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발제문을 읽으면서 토론문을 쓰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그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행사한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남편이 출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책 만드는 사람인데 사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울의 유명한 불광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문고마저도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책 파는 데가 아니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는 21세기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핵심은 공간은 건물체가 아니라 주어진 생명체고 유기적인 관계들로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다, 창조물이다 라는 게 저가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우리 충주의 공간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을 꿈꾸면서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발제문 36쪽에 있고요. 들어가서 보면 충주 청소년 공간은 살아있을까? 앞서 공간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되게 특수한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이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그렇게 이제 살아있어야 되는데 과연 충주의 공간들은 살아있는가라는 의문을 좀 들었고요. 사실 이 즈음에 이제 11월 즈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이길에서 지역문화 플랫폼을 만드는데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벨트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 즈음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이런 공부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른한테만 사용될 것 같으니 청소년들한테도 개방해달라라는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또 11월에는 남한강초 공간 건물을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충청북도 교육감님과 충주시장님이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충주의 곳곳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와 맞물려서 저희 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저 전임 장학사님부터 계속해서 청소년의 자치공간, 문화공간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 2019년에는 민간화 거버넌스라기보다는 관과 간이죠.
그 시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교수님들과 또 도시재생과 주무관님과 그다음에 장학사, 파견교사가 정기적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어도 혹시 제가 2020년에 3월 1일자로 발령을 오면서 이제 마을 분들을 좀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 올해는 민간하게 함께하는 공부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019년부터 이어온 게 청소년 문화벨트라는 걸로 가시화되었고요. 37쪽에 보시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지트, 이제 2020년에는 명칭도 진화했죠. 왜냐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공간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말씀하셨던 모모학교가 탄생했고요. 2021년에는 이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 그 공개적으로 개소식은 하지 않았지만 문화창업재생 허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네 공간을 연결하면서 청소년 문화벨트라는 저희들의 그 꿈과 열정이 담긴 그리고 가치가 담긴 그런 공간이 좀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공간 콘텐츠다. 이것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 공간 콘텐츠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이겠죠. 예.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서 어떤 걸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이 살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공간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관계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지를 먼저 좀 저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과와 미래교육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시청의 여성청소년과 팀장님, 형사학습과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지원동이라든가 교연동이라든가 공간들에 대한 청소년 공간을 고민들을 이어갈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구 남한강 초등학교가 이제 교육청 충청부도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그 공간에 지역의 요구 저희가 얘기했던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든가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를 좀 멋있게 지어서 우리 우리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지역 주민의 열정이나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다 좋은데 공간이 유기체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어른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용들을 잘 받아 안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2년 동안 행복교육지구에서 민간화 공부 모임, 그래서 시청과 또 마을분들과 만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각들이 너무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조율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이건 과연 누가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사실은 여기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서로를 좀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이혜수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과 충주시 최영미 장학스님의 말씀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다소 저희가 중복되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을 이야기하고 마을을 가진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오늘 충주 시민 포럼에 토론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마을이라는 의미가 점점 변화가고 있죠. 그러기에 마을 공간이 갖는 의미도 변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변화하는 마을 공간의 의미를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주제는 마을 공간의 활용의 재현에 대해서인데요. 저희 지역에
어떻게 재현했으면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간의 의미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현실이 다양해지고 있지요.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공간은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사회적 거리를 항폐하는 인간의 내면을 이루만할 수 있는 감성을 더할 수 있는 감성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공간에 뷰를 찾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 시간, 공간의 연결은 우리의 삶에 좋은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주 고장은 최근 청소년들을 위한 다락방, 모모학교, 미래교육 공동협력센터 있다.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마을의 공공성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저희 공간 활용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저희 주제인데요. 앞서 발표하신 어떤 정책이나 열정이 실현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충분 요건이 있음을 시사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효율적으로 사람, 공간,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학습에 연계되거나 단편의 이용, 학교 단체의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교육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 꿈을 위한 체험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활용의 예를 제안해 봅니다. 현재 진행될 2023년도에 저희 남한강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동아리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잘 알다시피 추구하는 학습, 제작, 공유, 즐거움의 4가지 사항을 충족시키고 메이커 스페이스는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하는 공간에 그들이 문화이자 가치 제휴와 제작과 공유를 중심으로 활동의 기본 토대가 만들며 청소년들을 위한 메이커 교육 시스템을 갖춘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 체험전처럼 방문 체험장이 아니라 수시로 학생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주민자치 공부방의 재구성입니다. 충주시는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16개 정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1개는 운영이 지금 중단이 되었고요. 15개는 운영 중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노후 시설 및 지역의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이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과 어울림 있는 공간 활용으로 재구성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에 따른 스터디 카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에 비형식적인 자연놀이, 예술놀이, 수다방, 가학놀이터, 생각놀이터, 전시장으로 가변성을 공간 등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간은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어야 하고 공간의 체험은 각자의 주관적인 특성에 따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에서 경험은 성인에 비해 훨씬 주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의 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새삼 더 공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좋은 마을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시민과 관계기관과 학교가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언을 해주신 우리 이혜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의 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주시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시의원 홍진옥입니다. 앞서서 우리 발제해 주신 양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두 분 토론자들께서 이제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시의원 입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학습, 아이들을 키우는 일, 이런 공동체를 조성하는 일, 또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어떻게 얼개를 짜서 가야지 될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우리 지역 사회를 아는 거는 참 중요하다.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 있으며,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공동의 선을 지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그 영역에서 형식에 부여 없이 이제 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사실은 이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초, 중등 교육법이 있고 고등 교육법이 있어서 여기에서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평생 교육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생 교육, 그러나 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하는 모든 교육은 평생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평생 교육을 함께 잘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지 되며, 학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며, 우리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것을 저는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평생교육은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우리 주민들이 교육 실시를 하는 주체이면서 사실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 그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평생교육,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사실은 우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제가 여기다 공진화라고 썼는데요. 이 공진화라는 것은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데서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공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 이게 바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주민들이라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주민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개인으로서 우리가 전에 그 일제강점기를 끝나면서 너무 억압받았다가 풀어지니까 친구를 때리고 또 누구를 한 대 치고 나서도 왜 때려 하면은 내 자유야 이랬다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방임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속에서의 그 일원으로서의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원고에서 이제 학교와 평생교육 관계도 조금 실어놨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을 하고 하지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과도 크지만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모든 보편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 지탱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보편적 교육 기회는 제공하지만 어떤 개인의 그런 발전이라든가 개인의 안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소홀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 맥락에서는 그러면은 학교와 학교 교육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이 아이들에게만, 아동들에게 학령기 학생들에게만 제공해주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기능을 좀 다변화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좀 교육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학교 기능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사실은 그 지역 사회와 이제 상호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학습 공동체로 나가는데 동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다가만 이런 의무를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는 지역사회 이런 교육적 요구에 반응을 좀 해줘야 되지만 또 지역사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의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좀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를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주에서는 그러면 충주시 행정에서는 그러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지금 시세 수입액의 7%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작년에 2020년에는 약 86억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는 94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급식 지원 조례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교복비도 지원해주고 사실은 이런 행정에서도 또 학교 그러면은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부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기능이 좀 다변화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실례로 두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와 방과후 교육인데요. 방과후 교육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방과후 시간에 이 아이들을 좀 학습이 지체된 아이들은 학습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고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좀 돌봐주는 안전하게 돌봐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방과후 학교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뭐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을이 다 배움터가 되고 온 마을의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여기에는 특히 마을 활동가라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와 또 학교와 이런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이야기는 제가 많이 썼지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에서는 개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잘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또는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이반일리치라는 학자는 사실은 탈학교 사회를 주장하면서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는 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뭐 은폐된 교육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학습망 사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대안학교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뭐 부적응하거나 낙오되거나 뭐 이랬던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해결된 교육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가고요. 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교육 실천 기관으로서 대안학교도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학교 이야기이고요. 시간이 있네.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라는 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습 공동체, 지역 학습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공동체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게 이제 학습 공동체인데요. 아까 우리 양병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학습 공동체, 문화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공동체를 보통 이제 게마인샤프트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독일의 학자 테니스가 우리 사회를 뭐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로 나눠놨을 때 사실은 학습 공동체는 공동사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학습 동아리도 있고 지역학습 공동체도 있는데, 이런 지역학습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로 상호 학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 그 세계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학습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공동체, 지역 학습 공동체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요즘에 와서. 사실은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또 우리가 그 주변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기 좋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주민들의 사고 방식을 조금 수준 높게 좀 발전을 시키고, 또 그런 것을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습 공동체, 지역 학습 공동체 이야기할 때 그 요즘에 이제 우리 대표님도 나오셨지만 마을 만들기라는 게 같이 개입이 되는데, 그럼 학습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는 또 왜 개입이 되는가? 사실은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견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성장하고 마을이 변화가 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주민들이 활동함으로써 주민들이 성장하고 마을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마을이 지역학습 공동체로 변하더라. 지역학습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사실은 마을이 엄청 살기 좋게 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앞서서 뭐 학교 이야기도 했고 뭐 공동체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학교, 뭐 교육청, 뭐 이런 학교 기관들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와 뭐 교육기관 이런 기관들이 같이 상호 서로 긴밀히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크로트킨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류가 계속 진화해 온 거에는 스펜서나 다윈이 말한 경쟁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했던 그런 협동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역사회 이런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계를 해서 교육 자원이나 뭐 이런 것을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서 서로 지역학습 공동체 구축에 긴밀히 협력을 해야지 되겠다. 저 이제 시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지역학습 공동체를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초점인 우리 아이들을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또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돼서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그래서 온 마을이 학습 공동체로 탈바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이도 성장하고 어른도 함께 성장해서 아름다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우리 충주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의원님은 교육 생태계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자의 협력 관계로 만들어진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학습 공동체로 탈감수화하는 좋은 충주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멈추지 않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 대표이신 김경수 대표님께서 그동안의 마을 만들기를 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그 마을에 대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아이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활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어떤 예산이나 뭐 큰 뭐 사업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거든요. 일단 마을이라는 거는 깨끗해야 되고 뭔가를 좀 정리하고 치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13년 전에 이제 작은 마을에서 이제 시작된 게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해서 뭔가 우리 마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모이지 않았던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 그 수많은 폐기물을 같이 이렇게 함께 치웠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 순수성을 잃고 적은 예산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제 자신이 좀 변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면서도 지금 돌아보면은 아마도 제가 처음에 아이들과 청소년과 우리 가족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좀 더 우리 마을 공동체 그러한 일들을 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13년 이후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마을 학교 이제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충주시 멈추지 않는 마을 만들기 연합회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주민 스스로 예산 없이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100개의 마을이 MOU 체결을 한 상태고 어디까지나 저희는 주민 스스로 예산 없이 멈추지 않고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셈이 나는 겁니다. 작은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고 많은 예산으로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적은 예산을 가지고선 하는 게 묻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잠시 내려놨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일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충주시에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다가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45개 마을에서 50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내용을 보면은 처음 초창기 했을 때는 아이들도 참여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약속을 좀 하고 싶고 앞으로 저희 충주시 멈추지 않는 마을 만들기 연합회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작지만은 적은 예산이지만은 해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청소년들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더 발굴해서 대표님들과 뭐 크지는 않겠지만은 또 주변 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마을 학교도 있고 해서 연결해서 지금 당장은 내년부터라도
큰 성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연합회에서 대표님들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그거는 반 이상은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용산동 천변 국합길 걷기 축제를 보면은 저는 1년 동안 같이 함께 이렇게 국합길을 만들면서 걷는 행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예산 없이 한다고 했는데 예산 없이 정말 교육장님 계시지만은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들이 와서 함께 체험하고 걷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충주시가 이제는 민관 학교 중심으로다가 협력해서 가는 게 이제 올해 국합길 걷기 행사를 기초로 해서 내년과 지금 현재로 시작해서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충주시 멈추지 않는 마을 만들기 연합회 또한 그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꼭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끔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거고요. 요번에 12월에 저희가 충주시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주민주도로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루는 거를 그냥 적어 놓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그러한 주민주도형 공동체 지원센터가 우리 어른들에 대한 마을에 대한 일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예산 없이 한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거의 뭐 관심이 적습니다. 적은 만큼 저희가 시행착오는 물론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 가지고선 포기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저희가 요번에 개소식하는 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이러한 우리 작은 마을에서의 일들이 좀 더 성장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시간을 빨리빨리 쓰느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인사하는 시간도 생략하고 막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도 벌써 45분이 되었습니다. 15분 동안 약속된 시간이 4시까지거든요. 1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양정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도란도란 마을학교 4년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충주 여성초등학교 안에서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해요. 기억. 삶을 함께한 기억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해야 의미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나 삶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이제 돌봄 국가인데 나름대로 이제 서로의 그 활동이라든지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제 5년 차째인데 공유하고 뭐 하는지 알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 내 위치가 어떤 것도 파악하게 되고 있거든요. 혹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나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사례나 그 모범이 될 만한 데가 있으면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어떻게 관계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주고받는 곳이 있으면은 어떤 방식이 또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뭐 순천이나 이런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역사성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 과정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느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쪽 단계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항상 우리 결과만 보고 들어서 그거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예. 그래서 뭐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억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다른 지역의 그 관계 축적이 되는 곳들을 보면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원주라고 광주의 이제 빈곤 지역이나 아니면 부산의 반송이라는 지역, 특히 이제 도시 빈곤 지역에서 이런 그 자발적인 구조들이 많이 이어지고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또 부모들 혹은 할머니들은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관계가 축적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활동가들의 좀 헌신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창조적인 그런 활동들 그리고 예산을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확보해가는 사실은 교육 활동을 해갈 때 활동점 만들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저도 협동조합성,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생산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와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적인 작업이거든요. 공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험 속에는 늘 그분들의 그 여러 곳에서의 그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회비도 있고 또 뭐 큰 재단들의 1년에 단년도로 끝나는 그런 공모 사업도 있고 삼성 꿈장학재단처럼 뭐 3년, 뭐 길게는 9년, 10년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지역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에 공모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 구릉계 장학재단이었다가 꿈장학재단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홍천 같은 데서 큰 사업비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작은 그 면 단위에서 활동 이런 것들을 그 군의 홍천 교육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경험을 면으로까지 연결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면에서의 성과,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국 단위의 큰 재단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호적 관계들을 홍천에서 이루어냈고 진안 같은 데서도 마을마다 이제 마을 학교, 이제는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구에서 아니면 군부에서 그러니까 읍이나 그 중앙에서 그것들을 잘 모으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도시의 펀드를 받아오는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가진 곳에서 대체로 성공의 경험들이 길어지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구조를 찾고 그래서 공적적 그 시청 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공 예산을 확보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되게 힘들고 사실은 뭐 자기봉사 라는 그 에너지를 많이 낼 텐데 그런 것을 충주 안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연결해서 힘을 모을 것인지를 시민 포럼에서 좀 얘기하면서 시간이
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저도 믿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꽤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란도란 마을학교가 의미 있는 건 학교 건물 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개방적인 지금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학교는 훨씬 더 개방을 요구받을 거고 그 수용적인 그 학교 그런 공공기관이 그것을 수용할 때 차곡차곡 뭐랄까요 성공의 경험들, 작은 성공의 경험들 함께 하면서 남한강 초등학교의 진화도 또 중앙시장에서의 진화도 이게 다 좀 모여지면 밖에서 보기에 제가 아까 삼성 고른기회장 꿈장한테단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억 6천에서 1억 9천 정도 주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아이는 지역에서 키우고 재단은 지역을 서포트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육 혹은 좋은 돌봄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만 있으면 펀드들은 꽤 많은 펀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경험이 좀 축적이 되면 공공은 그 뒤에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은 그런 것이 확인되고 외부에서 이 단체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안심하고 들어오는 그런 역순을 그동안은 겪었는데요. 지금 충주는 사실은 공공하고 파트너십이 강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시민단체들, 교육단체들이 외부의 눈을 돌려서 예산의 그 구조를 좀 찾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란도란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예성초 안에 요유 공간을 활용해서 또 학교 앞부터 이제 도교육청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충북 최초로 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중앙초등학교 강당을 짓고 있는데 지을 설계 당시부터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을학교 공간을 따로 문도 따로 설치하고 시건장치도 따로 하는 그런 설계를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거기에는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주문을 하셨고요. 시설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충분히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 이제 양호선 교수님께서 교육적으로 교육도시라고 하는 세 도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흥, 오산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죠? 순천. 그렇죠. 시흥, 오산, 순천인데 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자체 주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200여 개 지자체 중에서 190개가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마을에 또 도시의 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사실 미래교육은 마을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분모해 놓고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흥, 오산, 그 다음에 순천 같은 경우 평생학습과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생학습과가 교육청과 직접 만나고 또 마을 분들과 호흡하고 또 그 안에 이제 마을에 계신 교장 교감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사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충주도 2주 전에 우리 마을교육활동가 10분과 초등, 중등 교장 선생님들 대표님들을 다 만나게 해드렸고요. 또 어제는 또 마을교육활동가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학교와 마을을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무 담당자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어쨌든 저희보다 많은 물적, 예산적, 그다음에 인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교육을 분모로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오늘 또 시청 평생학습가에서 못 오셨잖아요.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또 시의장님께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갖고 계신 아주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이회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미래교육에 특별히 또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시청의 평생학습과 그리고 지자체가 조금 더 계속 오늘 그 김경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충주 청소년 포럼 주제가 뭐였냐면요. 충주 청소년이 살고 있었네였습니다. 충주에 청소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이거든요. 청소년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민으로 좀 인정해 주시고 더욱더 관심을 좀 가주시고 동료당 지을 때 청소년 공간 하나씩만 더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홍준호 의원님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좋은 말씀 자연스럽게 막 진행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뭐 시흥하고 오산하고 순천이 지자체 주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충주가 2015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지금 올해 10월 30일 날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을 받으면서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고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실 충주도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면서 평생학습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오늘 토론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평생학습 기능을 훨씬 더 확대를 해야지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받는 모든 교육 학습이 평생 학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박사 전공을 이걸로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조금 약했지만 아무튼 우리 오늘 이혜수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시와 다시 논의를 해서 뭐 남한강초가 이제 또 평생학습 기능을 또 한다고 또 우리 김우한 교육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MOU도 체결한 걸로 아는데요. 제가 더 발벗고 나서서 평생학습 기능이 훨씬 더 확대되도록 앞으로는 평생학습관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게 뭐 성인들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 정규교육 수업 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또 놀이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동에서 금곡생태마을학교 실무를 하고 있는 전미정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동사무소 2층 카페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마을 분들 그리고 행정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3년 임기로 이제 주민자치위가 끝나고 내년에 다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의원님들께서 이런 행정기관의 주민자치과 내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이렇게 마을 교육에 관련된 어떤 의견을 모으는 그리고 동과 그 주민자치위에서의 어떤 마을 교육에 대한 그룹을 형성하는 어떤 이런 모델을 세워준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나눠준다든가 어떤 이런 활동이 내년에 꼭 준비되고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충주시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구성이 되면 이게 정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또 의회에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고민해서 지금 3년차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으로서.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요번 계기에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차 학교를 떠났는데 요번 기회에 다양한 것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교육이 제대로 돼야 우리 충주시의 인구도 늘고 또한 우리 교육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협치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금 씨앗을 막 놓았는데요. 이게 좀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충주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플로어 발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교육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을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해 주시는 여기 계신 공간에 계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충주중앙초가 이제 내년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도교육청에 요구를 한 것이 여기에 20억 가까이 들여서 설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을 속으로 돌려주자. 토요일, 일요일 쉴 틈 없이 공간 분리해주고 공간 확보해서 비 오는 날이든 바람이 부는 날이든 체육관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되면 새로운 공간으로서 운영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마을 속으로 던져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구 남한강 초등학교 건물을 70억을 시에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장을 주민들 공동으로 쓰고요. 또 지금 체육관이 4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허물고 거기에 마을 교육 공동체가 쓸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할 도에서 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시청에서 안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6급 직원이 우리 교육청에 와서 마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파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올 3월에 시장님하고 단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보내줘서 근무를 해서 마을 속으로 시 행정에 우리 교육과 마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큰 프로젝트 남한강 초등학교 평생학습관 이것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충주 경찰서가 국도유지사무소 쪽으로 다 신축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경찰서를. 그러니까 그곳에 평생학습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와서 조사받고 유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 의미가 맞지 않는다. 학생들이 배움이 있었던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점심 먹고 저도 적극 공감을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과장님들 다 데리고 모시고선 부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러이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아, 좋네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교육감님 만나서 오케이 사인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충주가 현재 시와 또 교육청과 이렇게 지금 협업을 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금 충주라고 하는 21만 5천 명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그동안 차근차근 다져놓은 토대 위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육은 이제 울타리를 허물어야 된다. 우리끼리의 리그는 이제 끝났다. 마을 속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 속에 마을이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에 꿈자랑골 용산동에서의 국화꽃 걷기 또 시화전을 제가 이틀 다 가서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물론 꿈자랑골 용산동의 주민자치위원 안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고요. 저희와 주민자치위원회 용산동 그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용산동에서 협의회를 좀 가졌고요.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충주여고, 충주공고, 남산초, 용산초 이렇게 이제 모여서 교장 선생님 또 정교 어린이 회장들 모여가지고 한 2-3시간 또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마을이 하는 일을 학교도 알고
학교가 하는 일을 마을도 알자. 충주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곳이 바로 용산동입니다. 그래서 용산동서부터 이제 시작을 조수정 동장님이나 안영석 주민자치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았기에 그렇게 출발이 됐고요. 저는 바람을 그 옆에 이제 호암동, 충주에서 학교 수가 제일 많은 7개가 있는 호암동으로 옮겨가고 그 불꽃이 다시 공간을 뛰어넘어 저 서충주 쪽으로도 좀 가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우리 교육이 마을 속에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먼 20년, 30년 후에 그 열매가 우리 앞에 청소년들이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멋지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아주 멀리 전국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활동 지원이라는 시민 포럼 속에서 발제를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양병찬 교수님 멀리서 순창에 달려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을 공간이 가는 의미와 재구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아래 네 분 토론자 최영미 장하사님, 이회수 시의원님, 홍진옥 시의원님, 김경수 마을만들기업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토의되고 제안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